잠깐만.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내려가 있어가지고. 아. 뽕. 됐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쎄쎄. 나는 올리버스를 이어서 할 거긴 한데. 죄송해요. 제가 깨웠나요? 그냥 정원에 가고 싶어서. 제 말은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서 산책. 오늘 월요일이지. 맞아. 죄송해요. 제가 깨웠나요? 그러면 좀 뭐랄까 활성이 좀 엄청 많긴 했겠네 오늘. 리버스 말고 오늘 딴 거 한 다음에 화요일날 리버스를 써야 됐나? 뭐 어쨌든 나는 리버스 할 거니까 임지영 간저 진행하도록 하죠. 그 전에 란즈랑 예열 이라 근데 얘를 할 만한 게 내가 뭐가 있지? 뭐 버추얼이 가장 기본 소통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 소통한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열도 텐션을 예열하는 건데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목이 나가가지고 내가 예열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길어진다나. 근데 진짜로 뭐 떠오르는 게 없긴 하다. 좀 더 방송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야, 잠깐만, 이거 음악이 생각보다 크다?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컸나? 내 목소리가 약간 붙인 느낌인데? 응? 뭐야? 놀래라.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잠깐만, 이거 며칠 남았지? 이틀 남았네.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제 이거라고? 전투가 여기 18개로 끝이네요? 생각보다 짧구나. 오늘 잘하면 끝나겠는데? 선풍기부터 뜨자.
탁한 글귀 분석과 알 수 없는 얼룩으로 가득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촉촉한 곰팡내도 섞여 있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멀린 씨는 지금 한창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의 방문 요청에 관해서는 제가 빠짐없이 보고할게요. 멀린 씨가 여러분을 만나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제규의 모습이 사무실 문 뒤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지금이야, 소네트. 타임키퍼, 그게 무슨 뜻이죠? 교도관에게 감시탑 수색을 허락받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직접 움직여 쓸모있는 단서를 하나라도 찾아야지. 알겠어요, 타임키퍼. 최선을 다할게요. 제1조수가 재판기 규정에 위반된 수색을 시작했다.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레콜레타 씨. 당신이 신기한 예측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교도관님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비록 주사위랑 당신의 소설이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을 이루는지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지만 속어법으로 생각해보니 거의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신의 펜팔 알레프는 바로 이 문 뒤에 있을 거예요. 가끔 당신의 과감함이 진심으로 감탄스러워요, 버틴. 아마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들어왔을 것 같네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버티는 특별한 사람이 맞긴 해죠. 괜찮아요? 교도소에 막 들어왔을 때처럼 흥분한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꽉 닫힌 문을 쳐다보고 있는 레콜레타는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건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감시탑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시선의 주인이 정말 알레프라면 그건 너무 무서운 추측이라서 아직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끊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타임키퍼, 아무래도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르드로부터. 이건 도레스 씨가 남긴 편지야. 가볍게 흘려 쓴 서명. 지금 손에 쥔 노트 속에 필자와 저 길 칠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필체가 예쁘네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거죠? 알레프님에게. 맞아요. 이건 도레스 씨와 알레프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예요. 경애하는 알레프님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첫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카밀라 교도소의 죄수 중 한 명으로 도레스라고 합니다. 여쭤볼 게 있어 우르드라는 필명으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일단 제기하는 거짓말을 한 게 확정이 됐고요. 교도소 의사인 멀린 씨로부터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답해주신다고 하더군요. 이상주의자와 다른 죄수들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카밀라 교도소의 교도소장인가요? 아니면 숨겨진 투자자나 배후에 숨겨진 권력의 의지인가요? 당신은 정말로 카밀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나요? 소녀들은 곧바로 다음 편지를 펼쳤다. 친애하는 우르드 씨. 아쉽게도 그 추측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곳에 갇히기를 선택한 죄수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질문이 있다면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숨기고 있군요. 당신은 당신이 주장한 것처럼 평범한 분은 아니죠. 당신은 카밀라의 죄수이자 재건의 손의 손님이니까요. 교도소의 어떤 점에 흥미를 느끼게 됐나요? 도레스 씨가 재건의 손의 손님이라고? 갑자기 그렇게 작은 소리가 들려 편지를 읽던 건 중단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괜찮은 걸까요? 교도관 씨! 교도소 의사 선생님! 무슨 일 있나요? 문은 여전히 꽉 닫힌 채 왜곡된 의지를 이어가며 침묵했다.
그 너머에서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 들려오지 않았다. 바로 들어가 보자. 이런. 말이 조금 겹쳤네요. 잠기지 않은 문은 낡고 답답한 작은 방과 이어져 있었다. 차가운 수술대 하나가 단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그쪽에는 약품과 의료기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아무래도 교도소 의사의 작업실에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교도소 의사의 작업실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차려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괴상한 곳이 수술실이라고요? 이 교도소에서 가장 이상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갑자기 비좁은 수술실에 침입자가 들이닥치자 재규는 우왕좌왕했다.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을 텐데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교도관 씨.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어서 이곳에서 나가세요. 조용히 해. 말링 제대로 나오나 보네요. 처음에는 파충류의 뇌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 우리는 모든 파충류나 조류처럼 심장 박동, 호흡, 공격, 도망 같은 전형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영역과 서열의식을 가졌다. 우리는 진화로 인해 변연계를 얻게 됐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기억을 처리해 쾌락을 쫓게 하는 동시에 공포, 고통, 걱정, 그리고 분노를 가져다 준다. 모든 것이 의지의 색에 물드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신피질이 우리의 뇌를 3분의 2나 차지하게 된다. 다차원적인 성격과 행동은 언어와 감지, 논리와 추리, 추상의 능력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읽고 창작하며 세계와 자신을 인식해 다음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두개골란 일부를 차지하는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뇌피질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수술하는 건가? 그것은 정밀하고 매력적이며 쉽게 망가지는 기관이다. 망각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손바닥만한 방에 수십 명의 사람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까? 매드잖아요. 환자들로 실험하는 거였네. 교도소에서는 에리온과 위아 많은 홀더를 내려놓고 드디어 수술이 끝났다는 걸 알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낡고 차가운 기계에서는 생명의 곡선이 점차 일직선을 이루며 경고했다. 수술대 위의 환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녀의 다급한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웨이브가 출력되고 있는 화면에서 마지막 심실세동과 심실조동이 사라지면서 난 기나긴 경보음만 울려 퍼졌다. 수술이 실패했나요? 무슨 헛소리야. 수술은 당연히 성공이지.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히스테리를 없애는 동시에 카밀라 교도소의 질서를 되찾았잖아. 너희들은 왜 이곳에 쳐들어왔지? 수술대 뒤에 남자가 물청객을 쳐다봤는데 그녀들에게 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됐다. 곧 다음 수술을 시작해야 해. 교도관 데리고 나가도록. 그리고 15분 후에 다음 환자를 데려와. 버틴 씨,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그녀가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모두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제발요. 1분이면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교도소 의사는 그녀가 질문을 내뱉기도 전에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중요? 내가 카밀라에 사는 실험보다 중요한 건 없어. 실험을 오래 이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시간이 안정적이어야 해. 카밀라의 실험이라니요? 역시 카밀라 교도소의 배우 조종자는 당신이었나요? 조종자?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치한 표현이군. 근데 의사가 뭔 수술을 하면서 저렇게 치렁치렁. 모든 것은 자발적이고 비개인적인 권력이야. 누가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지. 조종자 따위 없고 물질적인 수단은 절대 동원되지 않아.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건 건물 자체야. 모두가 익명의 관찰자고 카밀라 교도소는
하나의 틀에 불과해. 이 양식이 유용하다는 검증이 끝나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아주 뛰어나고 효과적이고 엄청난 가치를 지녔지. 응? 젠장, 애초에 그쪽과 이런 것에 관해 토론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사원은 그의 말에서 중요한 단어를 예민하게 알아차렸다. 멀린 씨, 아까부터 시간을 강조하던데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모든 이성의 가면을 잃어버린 녀석들도 알고 있지. 시대의 끝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안 그런가? 역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였다. 멀린 씨, 폭풍우의 존재를 아는군요.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나 보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폭풍우라고.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온 직원이라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머지않아 이곳의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관찰하기를 바라는 건 사치지. 난 이 교도소가 폐허가 되거나 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변하기 전에 파놉티콘의 유용성을 증명해야 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폭풍우라니. 버튼,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차차, 여기 일반인이 한 명이 있었지. 하지만 점차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한 작가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가 어느 시대로 돌아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난 이 땅이 몇 번이나 과거로 돌아가고 이 교도소가 끊임없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봐 왔지. 너는 왜 면역이니? 하지만 9번의 폭풍으로 어느 시대로 돌아가든 카오디오 주위의 유령은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더군. 고전적인 애착론 학자든 순국의 구원자든 난 모든 걸 봐왔어. 젊은 작가, 넌 빗물에 쓸려간 다른 지식인들과 똑같아. 이 시대의 파도는 광기, 급진, 잔인,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 안에 낭만 따윈 없어. 있다면 갇힌 짐승이 격하게 발버둥치고 또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뿐이겠지. 야심가의 약탈과 그들이 가져오는 혼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추방된 변경뿐이야. 그래도 머지않아 가면을 쓴 녀석들이 이곳을 모조리 털어버리겠지만 과거에 은처럼 풍요로운 이 땅이 수없이 약탈당한 것처럼 말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아. 폐허일지라도 우리는 아직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한계 초월의 길을 찾아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대체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거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군. 교도소 의사가 뒤돌아 내가 빠진 수술 도구를 정리하며 다음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만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제 소설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저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랑 주고받은 편지와 제 마음을 울린 수정에 관한 조언은 어쩌면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절, 인증박대, 격한 비판. 그녀가 겪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공허를 안겨줬다. 그래도 꼭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도관 씨, 교도소 의사 선생님과 따로 대화를 나누게 해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알레프 씨와요. 그 말을 듣자 모두를 등지고 있던 교도소 의사가 하고 있던 일을 멈췄다. 교도관, 난 5분 동안 방문객과 따로 대화를 나눠야겠으니 이만 나가봐. 재규어는 조용히 수술실을 나갔다. 거대한 포식자 같지 않은 슬픈 눈빛이 마지막으로 소녀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번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1935년)
포르투갈 출신의 안토니오 교수는 오랑우탄이 전두엽이 제거된 후 음수를 졌다는 의학 연구 보고서에 매료되었는데 그 후 그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전두엽 절제 수술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는 뇌엽 절제 수술이라 불리게 되는데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1949년 안토니오 교수는 이를 주제로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총정리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수술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는데 더 나아가 전문적인 뇌엽 절제기까지 개발해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매우 높은 기술력으로의 보급되지는 않았다. 1945년 프리만이라는 미국 의사가 수술을 개선하는데 바로 현재는 악명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스팩 치료법이다. 환자를 전기 충격 또는 마취약으로 쓰러뜨려 환자의 안구 위쪽에서 망치를 활용해 젓가락 정도 두꺼운 강철 바늘로 뇌를 뚫은 후 맨손으로 그 강철 바늘을 휘저 환자의 전두엽을 파괴하는 방법이었다. 1950년 정신병리학자 바실리 야노프스키의 강력한 건의하에 소련 정부가 앞장서서 뇌엽 절제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공부했다. 그리고 이후 약 20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잇따라 뇌엽 절제술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조용한 방에서는 ECG 모니터의 소리만 울려 퍼졌다. 교도소 의사 선생님, 당신이 정말 알레프라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제 소설을 이용해 교도소를 조종한 거죠? 소설이든 현실이든 결국 당신이 원하는 효과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모두를 카밀라 교도소의 관찰자로 만든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카밀라 교도소가 실제로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적 있나요? 그 실험은 죄수들이 완벽한 규율을 지키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시탑의 시선하에서 과장된 장기자랑을 펼치는 가엾은 존재가 됐죠. 증상에 따라 약과 물자를 분배해야 하는데 운명의 무작위성을 보여주는 공연 소품이 되어버렸고 감시탑과 고리형 교도소는 그들의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교도소는 그 공연으로 인해 더 나아지기는커녕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죽어나가게 됐다고요. 심지어 문학도 이 교도소의 모든 것이 그런 권력의 시선 하에서 탄생한 괴물이에요. 알레프, 이게 바로 당신이 원한 답인가요? 교도소 의사는 기나긴 침묵 끝에 깜짝 놀라 깬 것처럼 뒤로 물러나다가 수술대 위에 수술 도구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뭐? 그게 내가 얻은 답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탐구는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푸코의 이론은 완벽하다고. 완벽한 이론이란 건 없는 노릇인데 말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남자는 진상된 것처럼 수술대에서 뭔가를 찾았는데 실수로 모든 수술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 교도소를 완전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게 알레프네요? 이곳을 최고의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하의 행동을 바꿔왔는데 그런데 넌 지금 내가 한 모든 일이 이미 오래전에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가? 내가 시행한 이론이 또 다른 권력의 방식으로 대체된 지 오래라고? 외부인, 넌 규율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것뿐이지. 그 죄수들은 여전히 완벽한 규율 속에 있다고. 얘도 편집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훌륭한 곳에서는 그 무엇도 나의 눈을 속일 수 없어. 그는 마침내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검은 안개에 둘러싸인 20년 주사위를 찾아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그 모든 것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교도소 지휘자의 모든 감정이 주사위를 손에 쥔 순간 소실되어버렸다. 비좁은 수술실이 흔들리면서 집자의 구름이 여행하는 것처럼 뒤틀린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른 시대에서 온 방문객들, 너희들은 언어로 질병을 퍼뜨려 카밀라의 유폐를 깨뜨리고자 했지. 하지만 발밑의 타일, 균열, 물자국이 하나하나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걸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나? 이 방, 다른 방, 모든 방. 너희들은 이곳을 떠돌며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똑같은 미치광이의 미로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지금 이곳은 기묘한 환상의 공간이 아닌 질서와 권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공간이야. 바람에 휘날리는 거미줄부터 시작해 활동 장소 복도에 손잡이 있는 녹슨 자국 하나까지 이 원형의 건물은 내가 직접 세운 곳이야. 이 끝없이 변하는 주사위 속에서 개념이 현실이 되고 사상이 물질이 되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난 모든 사물과 시간의 흐름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어. 너희의 발걸음은 이 실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뜻이지. 뭐야 이것 전개. 공평하길 바랄 뿐이에요. 배경 왜 이래? 인정하자. 이미 모든 게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어. 누구세요? 그럴 리가 없어. 모든 건 주사위의 통제하에 있어. 우연히 얽힌 혼란 정도는 문제 없다고. 장전, 충전, 내게 맡겨줘. 조준, 사격. 도망쳐라. 패러데이의 기적. 동동동동 찢어지지. 빵. 장전,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 버프를 먼저 넣자. 약간의 맛. 충전, 잠시만요. 지금은 심리학 시간이에요. 일제 사격. 동동동동동. 물러서. 촉. 그건 특별하고 정밀하고 완벽해. 아직 완벽과 거리가 멀다는 건 너도 잘 알 텐데. 걔 알려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었나? 천천히 가세요. 아직 진료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알레프는 따지고 보면 멀리는 해리성 정체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해상주의자 씨가 습격당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사위로 이루어진 교도소 안에 있었나 보네요. 이 모든 게 교도소 의사가 만들어낸 걸까요? 어이. 교도소의 뒤틀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언제든지 싸우거나 물러날 수 있게 준비해두자. 상황이 점점 통제를 잃었다. 수술실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뒤틀리며 의미를 할 수 없는 흑백의 선으로 변했다. 멀리스! 제발 멈춰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 너희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는 건가? 이렇게 정교하게 살게 된 개념은 외부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애초에 이건 사회 전체에 적용할 체계로. 하지만 넌 실패했지, 멀린. 아니야, 난 실패하지 않았어. 운영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교도소 의사가 주사위를 만지작거리며 이상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운영하는 건 주사위지.
너의 권력 체제가 아니야. 그것은 주술이자 마법이지. 다양한 힘 따윈 없어. 네가 추구하는 권력 물약도 아니고 권력의 실험실도 될 수 없어. 그건 재건의 손과 군 정부가 내게 심어준 환상이자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재건의 손? 역시 재건의 손과 관련이 있었군요. 대체 목적이 뭐죠? 난 오, 그러니까 나도 실패했다는 건가? 낌새가 영 불안하네요. 내정사실주의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나 영생의 생물을 정지하고자 한 파라켈수스, 탄면의 동전을 찾은 자이르처럼 나도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가엾은 존재가 되어버렸나 보고. 알레프아,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 손잡이가 흔들렸을 때? 죄수의 상처가 얼었을 때? 하루 소독의 농도가 28mg이 됐을 때? 벽의 두 번째 벽돌에 갈라진 틈이 6mm까지 벌어졌을 때? 아니면 교도소장의 타르티프가 국가 부쿠협회가 해체됐다는 소식과 함께 우수아야를 떠났을 때? 이곳이야말로 정신을 분석하는 데 최적의 실험실일 텐데 그들은 왜 더 이상 이것들을 탐구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모두로부터 버려졌어. 그렇지. 넌 카밀라를 위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디테일을 공들여 다듬으며 오랫동안 조정해왔지. 하지만 그 모든 디테일도 결국은 너를 이 교도소에 붙잡아두는 것이지. 멀린, 넌 이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잃고 이곳에 갇힌 한 명의 교도소 의사가 되어버릴 거야. 어째서 이 거짓된 시대 자체가 하나의 끝이 없는 책이니까. 애초에 이 끔찍한 책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저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 또한 그들처럼 자신의 한계 초월을 찾을 수 없는 운명이야. 알려줘, 알레프. 그 답은 정말 존재하는 건가?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한 그 주사위가 들고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 같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뒤떨리고 흔들리던 교도소가 드디어 조용해졌다.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맥박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부축하던 소녀들은 연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났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타임키퍼, 괜찮아요? 난 괜찮아. 넌? 그리고 레쿨레타 씨, 괜찮아요? 레쿨레타 씨? 연기가 흩어졌는데도 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름을 불린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눈앞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어. 사람들은 이 끝없는 미로에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다듬으며 인간의 비밀을 탐구했지. 이해하지 못하고 황당해하면서도 운명이 가져다주는 행운과 불행을 신봉했어.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소해질 것처럼 말이야. 그림이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 남쪽은 극야를 맞이했을 거야. 이곳에 온 걸 환영해. 나의 펜팔. 오. 멀린이랑 알레프가 교대를 했네요? 푸코에 대해 들어본 적 있었어, 네트? 내
타임키퍼 푸코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회사상가예요. 제1번 선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책을 읽는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몰수당하지 않는 서적에 속한다는 거네.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신경 쓰가 없어. 그보다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 푸코는 광증이 자연의 선물이 아닌 문화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초기의 향방은 군주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치르는 공개적인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달라졌죠. 계몽운동 후 향방은 주로 문제로운 욕망을 없애기 위한 공교육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렇긴 하지. 공개 사용식 같은 단어는 이제 거의 들려오지 않으니까. 교육과 처벌이라. 보안이 제1방어순학교에서는 그 철학자 이론이 아주 잘 맞나 보네. 하지만 델레즈는 또 다른 권력의 방식이 규율의 권력을 대신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관리형 권력이에요.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냉정한 관리체계죠. 관리체계가 관리 환경에 권력을 주겠다고 하네? 관리체계가 관리 환경에 권력을 주게 되다 보니 개인의 내면 따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타임키퍼, 갑자기 이 예관을 이야기하는 건 교도소에서와 관련이 있어서인가요? 그래, 처음에는 내가 아까 교도소에서에게 말한 그 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지. 들어보니 그 방식은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거였네. 네, 타임키퍼. 진짜 쭉쭉 나간다. 교도소 의사 선생님은? 아니, 그보다 넌 대체... 눈앞에 낯선 죄수가 언제 그곳에 나타난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거울처럼 조용하고 평범했는데 마치 처음부터 이 미로 모든 사람의 곁에 있었던 것 같았다. 눈앞에 답이 보이자 그녀는 황급히 한 발짝 물러났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 이름이 뜻하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도 결국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건 진중하고 차가우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이름이었다. 알레프, 당신이 제 펜팔 알레프였군요. 역시 이곳 카밀라 교도소에 있었네요. 그 답장들, 그 표현들, 그 글자의 조합들, 그것들은 제 상상도 신성의 나쁜 장난도 아니었어요. 버틴, 소네트, 모든 것이 제가 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역시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존재하는 거였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쪽이 교도소의 조종자인 알레프라는 거지? 주사위로 교도소를 조종하고 도레스 씨의 행방을 숨긴 게 너야? 이전에 받은 2666개의 질문과는 다른 참신한 질문이네. 카밀라의 방문객들, 난 알레프라고 부르면 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고, 신을 경배하는 부어든 우스꽝스러운 별명이든 다 상관없어. 난 스스로 이곳에 갇히기를 원한 죄수일 뿐이야. 카밀라를 구성하는 수천만의 문자 중 하나에 불과해. 아, 이거 모양도 알레프 문자군요. 문자라. 알레프, 확실히 말하고 표현하는 게 교도소 의사와 아주 다르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교도소 의사와는 대체 무슨 관계야? 희미한 등불 아래에 있는 눈앞의 남자는 매우 지쳐 보였다. 감히 추측하자면 네가 바로 교도소 의사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멀린. 그는 내 머릿속에서 태어난 환영이자 불완전한 재현이야.
그는 나지만 완전히 나라고는 할 수 없지. 아, 멀린이 가짜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실패자일 뿐이야. 난 이 모든 것을 방관했어. 그들이 정해진 운명 속에서 발버둥 치고 결국은 운명에 따라 무너지는 걸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지. 그게 바로 우리의 관계야. 그들? 너희는 이미 멀린과 이상주의자를 만났지.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직접 봤을 거야. 이상주의자는 시의 악몽에 사로잡혀 결국은 자신의 이름까지 잃게 됐어. 그리고 멀린은 카밀라 건물의 구조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야. 아름다운 희망에 빠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 모든 것을 내걸었겠지. 확실히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꽤 골치 아팠겠어.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짧은 만남에 막을 내렸지. 아, 멀린도 죽은 거군요. 대충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씨와 교도소 의사 모두 너의 일부, 너의 인격 중 하나라는 거잖아. 아무래도 교도관이 말했던 교도소 모두가 정신병 환자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다. 교도소 의사가 아까 재건의 손에 대해 언급했는데 카밀라 교도소의 모든 것과 교도소 의사 그리고 재건의 손은 무슨 관계죠? 재단의 방문객들. 우리는 그 없어진 시대들을 경험해왔지. 1977년 난 네 번째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우수아이아에 왔어. 그리고 그들 국가 푸쿠아케 사람이 나를 찾아왔지. 그와 동시에 자칭 재건의 손이라는 마도학자 단체도 찾아왔어. 모두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라며 나를 자문가라고 불렀지. 재건의 손의 자문가요? 그들은 각각 개념 하나와 우화 하나를 들려줬어. 개념과 우화요? 국가 푸쿠아케는 이곳에서 파놉티콘 개념의 유용성을 탐구하고자 했어. 그리고 재건의 손은 내게 과거와 미래에 관한 우화를 알려줬지. 밤낮으로 답을 찾으며 끝없는 문자와 현실 속에서 맴돌았어. 그로 인해 멀린이 태어났지. 그건 하나의 시도이자 하나의 대가였어. 정말 미안하게 됐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은 언제나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지식의 한계에 도달하게 하더라고. 멀리는 한평생 푸코의 이론을 탐구하는 방법을 통해 유일하고 무한한 답을 찾고자 했어. 하지만 알레프, 아직도 재건의 손을 도운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 이유? 그들이 질문했으니까. 너희처럼 말이야. 그리고 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뿐이야. 알레프, 그러니까 그쪽한테는 우리나 재건의 손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네.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어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사실대로 답했을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 이게 바로 와가지고 그들이 멀린에게 준 장난감이야. 카밀라의 비라고 불리는 주술주사위지. 알레프가 떨어져 있는 그 주사위를 주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것처럼 반짝였다. 20세기 초에 탐험가들이 아무도 없는 남극 대륙에서 이 신의 마법들을 발굴해냈어. 고대의 문에서 나온 거였지. 그들은 이 돌이 인간의 갈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환영의 잔해를 현실로 바꾼다는 걸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지. 그걸 운명을 상징하는 주사위 형태로 깎은 거야. 그리고 그 주사위로
유배된 마도학자의 요양원을 세웠는데 그 요양원은 결국 지금의 교도소로 개조되어 있어. 그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을 겪은 외부인들은 여전히 곤혹스러웠다. 알레프, 그러니까 카밀라의 배우 세력이 정말 당신이라는 건가요? 계속 아무 말도 없던 소녀가 손에 쥔 노트를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꽉 쥐었다. 그건 아직 출간하지 않은 소설의 원고였는데 그것은 그녀 본인만 아는 일을 짚을 내용, 자기 성찰, 글자 하나하나에 관한 질문, 되고 고민한 세월이 남아있었다. 작가 인생의 일부가 담긴 거였다. 멀린이 파놉티콘을 이용해 자신의 답을 찾고자 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제 소설과 무슨 관련이 있죠? 밖에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알레프, 왜 제 소설을 이용해 교도소의 모든 것을 조종한 거죠? 로베르타, 가르시아, 옥타비아, 파블로, 그리고 교도관 씨. 이곳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 모두 정해진 운명의 순환에 갇혀버렸어요. 그들은 아말피타노 마을의 유령이 되어 이 고리형의 폐허에 갇히게 됐다고요. 대체 목적이 무엇이죠? 그 말을 들은 외로운 죄수는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손을 쥔 주사위만 만지작거렸다. 그건 너 자신이 던진 질문일 텐데. 첫 번째 편지의 세 번째 줄. 당신은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 이 소설의 결말을 원한다고 했어. 어? 존경하는 알레페 씨, 국가 푸코학회가 귀하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푸코학회는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 세계를 더 규범화된 미래로 이끄는 조직입니다. 귀하의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귀하의 답장을 기대하겠습니다. 호세 타르티브, 오스아이아 카밀라 교도소에서. 관한 일식. 하나, 엄청난 수의 마도학자. 벽돌을 주울 수 있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은 널리고 널리는 데다 경건하는 최고의 촉진자이기 때문에 제거의 손에 있어서 이것은 간단한 목표이다. 둘, 표현하는 사자의 꼬리, 풍뎅이의 날개, 노크다이어 조개의 조개 껍데기. 이 재료들의 영상의 산물을 조합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제거의 손에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조개 껍데기는 자체적으로 의식 에너지를 대량으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을 지니는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마법이 하나 있다. 장소. 확실히 이곳은 훌륭한 장소지만 의식 자체를 고려한다면 그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시간 그 자체이다. 아우. 우리는 지금도 성 테레사 대학 도서관에서 바빌론의 주사위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루미님 어서오세요. 아니야. 이런 시작은 이야기가 애매해져. 1975년 멕시코 소노라주 아말피타노 마을. 그 푸른 지붕의 오두막에서 이상하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 모든 것은 현지의 신기한 풍습으로 인해 일어나는데. 아니,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소설 시작 부분에 이야기의 화자를 추가해야지. 어느 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시인이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노부인이 평소처럼 마을의 주점에 들어섰다. 바로 그때 은행 직원도 이 주점에 들어왔는데 그는 다국적 기업이 아말피타노에 비스킷 비누 공장을 짓는다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잠깐, 은행 직원이라니? 아말피타노에 은행이 있단 건 처음 듣는데? 하지만 아주 합리적이야. 비즈니스 기업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상징하니까. 아, 고마워, 펜팔. 은행 직원이 되기 전에는 그도 마을의 오랜 풍습을 옹호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한때 지친 사막의 어부였다. 그는 바빌론의 주사위가 그에게 부여한 운명을 받아들인 후 슬프고 끔찍한 마을, 끝없는 무작위 속에 숨겨진 윤회, 그 모든 것을 잊기로 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아주 현실적이야. 이제 운명론을 옹호하는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한 명 필요하겠어. 한 늙은 직조공이 오래된 작업장에서 그녀의 물레를 쉴 새 없이 돌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빌론의 주사위가 그녀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두 눈이 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에 대해 하소연했다. 알레프, 정말 천재적인 조언이야. 눈이 먼 직조공이라면 살인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없겠지. 브라보! 아주 훌륭해. 이 부분에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당나귀 짐꾼 유령을 한 명 추가해야겠어. 네 조언은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 알레프, 그런데 왜 여전히 결말이 보이지 않는 걸까? 마치 아무리 많은 인물을 새롭게 추가해도 이 사막마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 한 명이 항상 빠진 것 같은 느낌이야. 알레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을 낼 수 있을까? 넌 어떻게 해야 이 이야기의 결말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 넌 문자 하나하나가 열정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고 했어. 비밀의 언어가 되고 쓸모없는 정보의 조합이 되고 의미 없는 우화 이야기로 변했다고 했지. 그것은 너를 괴롭히고 그 뜨거운 사막 마을에 영원히 가둬버렸어. 결국에 알레프의 수뇌부가 돼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을 뿐이야. 아니 이거 그냥 알레프의 수뇌부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면. 설마 작년 9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부터 카밀라 교도소에서 이런 손극을 벌인 거예요? 그녀가 이 황당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며 어렵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 네가 소설을 수정할 때마다 카밀라 교도소의 모든 것을 그에 따라 조정했어. 이야기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선 디테일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러한 임무는 때로는 멀리니 또 때로는 이상주의자가 완수했지. 그 전에는 자이르와 파라켈수스가 있고. 수정할 때마다? 아말피타노의 이야기는 이미 교도소에서 6차례 진행됐어. 진액 속에서 치어 죽은 개구리, 영원히 잠든 소, 바다로 떨어진 겨울잠 쥐, 결투 중에 죽은 유령, 급변한 바빌론의 주사위. 당신이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 지필에 관해 권고한 뒷내용이 죽음, 혼란, 광기, 파멸, 그 모든 것이 설마 다 이곳에서. 모르는 게 없는 죄수가 드물게 침묵했다. 그는 질문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끝이 없어도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이야. 레컬레타. 6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눈이 먼 직조공이라는 인물을 추가했지. 그녀는 특수한 존재야. 네가 7번째 편지에서 새로 추가했다고 한 여행 가방을 든 에너지 교란 학자처럼 말이야. 그러네요? 교도소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아온 인물이 둘 다? 여행 가방을 든 에너지 교란 학자? 눈먼 직조공이 돌에 쓰고 에너지 교란학자가 버틴이잖아. 레콜레타 씨, 당신이 쓴 그 인물은 설마 정말로 타임키퍼를 가리키는 거였나요? 네? 그럴 리가요. 버튼과 에너지 교란학자는 절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는 결말과 아주 가까워졌어. 주사위 한 번의 거리밖에 안 돼. 알레프가 끝없는 미로의 핵심인 카밀라의 비를 들어 손에서 천천히 돌렸다. 이해가 안 돼요.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거죠? 아, 또 발동시킨다. 수시실 배경 등이 순간 어두워지면서 벽에 물줄이 비치다가 무수히 많은 거울이 됐다. 거울에 수많은 정보가 비쳤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은 전화, 오래된 라디오, 흔들리는 녀석이, 무성의 영화 촬영기, 시간표, 수없이 많은 언어의 사진이 비쳤다. 그것은 출구가 없는 방이자 영문한 공간, 그리고 죄수의 거처였다. 레컬레타. 끝없이 윤회하는 운명이 너를 우수아이아의 카밀라 교도소에 오게 한 거야.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으로 돌아와 다시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줘. 넌 이 이야기의 결말을 내고 싶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 밖에서 결말을 찾으려고 해? 이번에는 모든 것의 결말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 믿어. 더 이상 외로움도 고통도 느끼지 않아도 돼. 얀데레가 됐잖아. 피할 수 없는 주사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던지면 네가 줄곧 갈망해왔던 답이 나올 거야. 얀데레가 됐잖아. 교도관 씨는 은행 직원, 우르드 씨는 눈이 먼 직조공이죠. 그럼 로베르타, 가르시아, 옥타비아는요? 그들은 자신만의 인물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운명에 휘둘리는 동물일 뿐인가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고 그들의 모든 벌칙과 승리를 정하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 안 그래? 너에게 있어서 이건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야, 레컬레타. 하지만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쓰거나 달콤한 운명이지. 설마 그것들 모두 허상의 것이니 당신이 카밀라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끔찍한 사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 헛된 노력도 정말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답이 오지 않은 원고를 수없이 보냈었죠. 맞아요.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을 이해하는 사람은 펜파린 당신이 유일해요. 알레프 차이겠네. 답을 준 건 정말 감사하고 제 소설을 이해해준 것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건 제게 있어서 안데스 산맥의 일출보다도 의미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이런 방식을 통해 제게 답을 주는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답장을 받지 않는 게 나았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제 소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 친구예요. 여정을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아도 알게 된 지 하루밖에 안 됐다고 해도 저에게는 모두가 복잡한 기적이에요. 저와 갈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겨 제 일부가 된 거라고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소설과 비교할 수가 있죠? 그건 제 글을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작가의 거부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마법사가 봉들에 세운 미로를 순식간에 깨뜨려버렸다. 하지만 그건 네가 던진 질문이잖아. 네가 엘렌 리건이? 어째서 답을 얻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절대 망가지지 않는 가면에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어우.
언제나 그렇지. 인간들은 질문해놓고 금세 포기하곤 시대의 뒤편에 남겨버려. 알레프, 넌 이 폭풍우가 그 누구도 봐주지 않을 거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고리형 권력의 교도소뿐이야. 모든 것을 통찰하는 높은 탑이야말로 완벽한 규율 방안이라고. 멀리, 넌 정말 구제불능한 쓰레기구나. 저 위대한 시인의 자문을 못 들었어?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로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또 하나를 지어야 하지? 정말로 의미 있는 건 문학뿐이야. 시대의 파도가 버려진 문제들을 씻어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릿속의 해변으로 다시 돌아오겠지. 그런 일은 이미 수없이 겪어왔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학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어. 이 외로운 카우보이는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야. 헛소리하지 마. 이상주의자, 넌 지금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만해. 내면을 비추는 빗소리가 견디지 못하게 되자 뜨거운 균열이 나타났다. 주변의 거울에 수없이 많은 알레프의 모습이 비쳤는데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황처럼 잎이 조금 많이 가득 채웠다. 알레프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조심해. 아무래도 저 주사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오. 와, 연출 되게 잘했다. 시를 짓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건 당신, 저, 그리고 오늘의 상대의 달기죠. 계속해. 이야기를 이어나가. 결말에 다다르면 모든 것을, 끝없이 동경하게 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네 녀석들이 아무리 해봤자 결국 실패할 거야. 문학과 예술에서 존재하는 건 한계 초월이 아닌 광기뿐이야. 얘는 왜 이걸 바꾸고? 나도 세 개 갖고 시작하네. 일단은 보너스를 작동을 하고 완벽하게 이해했어. 장전, 충전. 이렇게 합시다. 미궁의 집합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자. 우와, 이거는 다시 봐도 이쁘네요. 내게 맡겨줘.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선물. 물러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안 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정보 안도 터졌어. 아니, 뭐가 문제인데? 씨.
그래요. 다행이어서 할 수가 있게 됐네. 진짜 죽여버리고 싶긴 한데. 네. 완벽. 충전, 장전. 제발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마스터. 일제 사격. 금성의 광희. 너무 오래 보진 마세요. 빵! 거죠? 약간의 마도학적 일반적인 시간과 모든 충전. 생명이 5번이네? 제발요. 그거 일반적인 시간과 모든 장전. 생각도 못했죠? 왜 5번이지? 굳이 이래야 하나요? 우주론 구경철학 세계의 초상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요. 패러데이의 기적. 도망쳐라 필멸쳐라. 페이지 몇 개인지를 모르겠네. 그 길은 충전. 완벽하게 이해. 약간의 마도학적 속임수죠? 내가 해도 될까? 미궁의 집합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자. 금성의 광희. 망할 거 진짜. 인터넷이 왜 저러는 거야. 도망쳐라 필멸쳐라. 당신을 보고 있어요. 나 로봇 과학의 창조물. 뭐 그래도 어떻게든 진행은 되네요. 지금 총 얼마를 갖고 있는 건지는 아예 모르겠긴 한데 진짜 뚜껑을 맞춰야 되나? 이 탐색도 이 분열도 모두 실패야. 그렇지? 이 모든 무한한 것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끝없는 슬픔뿐이야. 천천히 가세요. 아직 진료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운 전투가 갑자기 끝났다. 잠깐만요. 당신 인간이었어요? 제1조수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결국 앞에 가리키던 유리펜이 멈칫하고 치워졌다. 그녀는 상대가 그 어떤 마도술 능력도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그가 지닌 건 처음부터 끝까지 주사일 뿐이었다. 주사위를 제게 넘기고 위험한 행동은 멈춰주세요. 알레프,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둬. 그래.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지. 규칙의 철장과 이상의 문학은 모두 쓸모가 없어. 그것들은 한계 초월을 추구하는 길에서 나타나는 환상에 불과하거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만들어진 환영일까봐 두려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걸 거부하는데. 그래봤자 한계 초월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이야. 결국 그들은 그 거짓된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 누구도 말이야. 주사위를 조종하는 마법사는 이야기 창작자를 멍하니 쳐다봤다. 교도소 의사든 이상주의자든 모두 예상한 대로 파멸을 향해 나아갔어. 하지만 레콜레타, 너의 소설은 아직이야. 그것은 아직 결말이 나오지 않았어.
결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한계 초월에 도달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알레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지. 답을 얻기 전까지는. 소네트, 일단 교도소를 조종하는 저 주사위를 빼앗아야 해. 제 1조수의 마주소리 유리병 뺑끝에 모였다. 바로 그때 줄곧 침묵해 있던 청년 작가가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요. 그녀가 떨면서 항상 몸이 질구질던 노트를 꺼냈다. 근데 이게 전투가 끝이 아니라고? 존경하는 레콜레타에게 1991년 2월 8일에 네가 편지와 함께 보내본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사락 제6편수 정도는 다 읽어봤어. 다음은 내 개인적인 의견과 이야기 전개 방향에 관한 조언이야. 거의 결말이 이런 것 같은데 부디 너의 글씨 결정을 영원히 이어가기를 바라. 그리고 눈이 먼 직조공 이 인물에 관해서는 편지가 도저히 흥미걸 보면 낯설던 사람이 알 수 없는 돌발 사건으로 쓰는 걸 멈췄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불안해가지고 더 누를 수가 없거든 이제 슬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지금 몇 번을 더 줬지? 3번? 내가 이거 리부트만 3번을 한 것 같은데 컴퓨터를. 응?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피곤하네요 이건. 너무 정신적으로 지쳐. 이건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 지쳐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이렇게 아예 리부트 해야 될 정도로 인터넷 터지는 거 리버스 틀었을 때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모르겠다. 모르겠어. 인터넷 쪽으로 어떻게 손을 아직도 더 봐야 되는 건지.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아마 화요일날 마무리한 다음에는 리버스를 컨텐츠로 하는 거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유지를 해도 괜찮은 게 맞나? 계속 이렇게 터지는 시기면은 놓아줘야 되는 건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계속 터지는데도 와서 봐주신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붙어서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이 너무 마모돼가지고 진행을 더 하고 싶은 거를 진행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건데 하물며 보는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껐다키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닌데 그거를 또 끊긴 채로 기다리다가 또 조금 보다가 다시 끊기고 또 끊긴 채로 다시 리부트되는 거 기다리고
보시는 분도 모르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지하게 리버스가 이게 컨텐츠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거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방송 보러 와주신 분들은 진짜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고맙고요. 저는 내일 다시 와가지고 리버스 남은 거 삐뚤마뚤 처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 할 거 있으면 또 해보거나 아니면 저챗 웬만하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는 시간에는.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아니지.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살바살바 갈게요. 야.